예, 쿠팡 김범석 의장이죠. 한 달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에요. 그런데 맹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과 내용부터 한번 그래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 소통 부족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장이요.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 협력을 했고 유출자 특정해서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고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혀왔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자, 네. 저 사과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과는요,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왜 타이밍과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 사과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과를 듣고 그다음 보고 마음을 풀어야지 제대로 된 사과인데 제가 봤을 때 쿠팡의 태도는 너무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쿠팡 일이 터진 게 언제냐면요. 올 6월 달에 그 기밀이 유출되기 시작했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11월 18일인가 쿠팡이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 쿠팡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그 이사장이 그 의장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본문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전에 앵커도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 정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예.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저거는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의 일정 부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쿠팡 그 침해는요. 다른 경우하고 굉장히 180도로 다른 게 다른 경우에는 해커들이 더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정보를 탈취한 것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쿠팡 사태는요. 내부 직원이 그것도 외국인 직원이 알아서 이걸 갖다가 빼가지고 역대급 3,370만 계정이 뚫렸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는 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300만 개가 털린 게 아니라 3,000개 정도만 그 유출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됐고 그것조차도 바깥으로 전송이 된 기록이 없다. 한마디로 하나도 정보가 나간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3,000개 계정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두 삭제됐다. 그러니까 별로 큰 피해가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니 저렇게 사고를 쳐놓고 자기들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아? 라는 여러 군데의 지적이 나왔죠. 자, 박성민 최고. 자, 그렇다면 사과를 했으면 사과에 따른 행동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청문회가 내일과 모레로 예정이 돼 있죠. 12월 연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청문회는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는 해놓고 청문회는 나가지 않겠다. 자,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볼까요?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청문회 못 나간다. 동생도 있는 게 이번에 뒤늦게 알려졌죠. 쿠팡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해외 체류 중으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서 청문회에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영어로 청문회에 출석했던 현재 사장과 전직 사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범석 그 의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뭐 말로는 사과를 한다, 사과를 하는 척을 하는 거지 사실상 실질적인 사과나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국회에서 청문회에 이제 불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봤을 때 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사실은 이 쿠팡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이자 어떤 이 쿠팡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실소유주로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뭐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고 사과의 내용에도 보면
우리는 뭐 다 잘했다, 정부에게 잘 협조했다라는 거고 무슨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회수하면 유출이 없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3,000개만 유출이 됐다. 이 얘기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쿠팡의 대응은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에 무슨 본인들이 직접 그 해커 뭐 유출한 그 전직 직원에게 접촉을 했고 그 사람이 버렸던 그 노트북을 뭐 회수를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또 분석을 했더니 3,300만 개가 아니라 3,000개에 불과했다. 이 주장은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고 오로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그런 뭐 거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하면서 문제 없이 처리했다,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서 청문회는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도 아니고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 뭐 외국인 그 법률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도 결국 직접적인 책임은 모두 회피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일과 모레 있을 청문회에서 또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될지요. 또 통역하느라고 시간 또 하세월이 흘러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 쿠팡의 대처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서도 여러 가지 회사 사정에 대해서 알려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영어와 한글 사과문 또는 입장문이 같아야겠죠. 그런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쿠팡 영어 입장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한글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으로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는 영문 입장문과 달리 한글 입장문에서는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라고 영문 입장문에 쓰여 있는데 우리 입장문에는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게 해석간의 뭐 살짝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뭔가를 조금 더 미국 쪽에 좀 더 유리하게 판단을 받거나 나중에 소송에 대비한 그런 번역인 건지가 좀 저는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신중하게 좀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원본은 영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써 있는 것이 결국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네. 기초적인 자료가 오히려 그 영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앞서서도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쿠팡이 셀프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이 잠수부를 통해 가지고 건져가지고 노트북을 건져서 그래서 쿠팡에 그거를 들어있는 백에다가 봤더니만 예. 3,000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더 이상 유출을 안 했다는 것을 그 어떻게 입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 중국 유출했다는 그 중국인 직원이 그 오히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중국인 직원은 아직 대한민국에 오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 잠수부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쿠팡이. 저거를 어떻게 찾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그 앞에 한 2cm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흙탕물이죠. 엄청 흙탕물인데 예. 저기서 뭐 어떻게 저거를 찾았는지도 굉장히 저렇게 쿠팡 백에 의문스럽고. 담아가지고 버렸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물 밑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버린 거를 바로 찾은 건지 예. 여러 가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뭐 007 작전처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것은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일 또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리는데 예. 역시나 김범석 의장은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범석 의장이 없는 쿠팡 청문회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그 지금 임시 대표이사인 이제 그 미국인 예. 그 변호사 출신의 네. 이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말을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하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오히려 저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건져서 봤더니 3,000개밖에 없었다. 더 이상 유출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홍보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설득을 하는 그러한 청문회 장이 오히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이제 국내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우리나라의 쿠팡이 대부분의 지금 영업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법 뒤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해서 귀국을 해서 국회 청문회장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오히려 종합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책임 있는 그러한 경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쿠팡이 사과문에서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나 국정원에서는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업무 협의는 있었지만 쿠팡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위치는 아니다. 경찰은 피의자 접촉, 증거 제출 관련 쿠팡과 사전 연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은 중국에 가서 저 흙탕물에 빠진 노트북을 건져서 어떻게 저 노트북을 다시 국내로 반입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보니까 의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쿠팡이 회수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이 이유도 일각에서는 배상 면제를 위해 뭔가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008년에 GS칼텍스에서 1,15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이 전달된 개인정보는 모두 압수 혹은 폐기됐고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GS칼텍스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도 이런 것들을 노려서 저런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 의도로 발표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3,370만의 개인정보가 무단 도용됐다는 입장은 쿠팡 스스로가 11월 29일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뭐 배송지 주소, 최근에 구매 현황, 심지어 공동현금 비밀번호까지 노출이 됐다고 스스로 밝혀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개 정도가 유출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걸 폐기했다고 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로 확대되지 않았다. 이걸 예. 강조한 거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 지금 그 국내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쿠팡 집단 소송 참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해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근데 2008년에 이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2008년에 대법원은 그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돼서 폐기됐고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2008년의 개인정보법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입증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이 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 있는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피해와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8년의 사례를 기초로 해서 그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짰고 3,000개만 유출됐고 다 회수돼서 폐기됐다는 논리로서 이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쿠팡이 생각한다면 아마 그건 착각일 거고요. 착각이다. 이후에 경찰 조사, 범정부 TF가 사안의 어떤 뭐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대대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어설프게 본인들의 어떤 미국의 집단 소송과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어설픈 시나리오로 내놓은 어제 입장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아마 재판에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지금의 쿠팡의 주장을 사실로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그 3,370만 명 계정이 털렸다고 하는 거는요. 정부 발표가 아니었어요.
11월 29일에 그때도 쿠팡이 자체 조사한 결과 3,370만 명의 계정이 유출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처음에 말이에요. 노출됐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3,000명 이야기하는데 3,000만이 아니라 보기는 봤는데 다운로드 받은 거는 3,000명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쿠팡 자체 조사 결과 말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2008년도 저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거는요 2011년이거든요. 아.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그렇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300만 원까지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선 지금 벌써 한 50만 명 정도가 그 소송에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3천만 명까지 다 그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급해가지고 저렇게 변명 같은 그러한 사고함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쿠팡에 있는 계열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에 항의 방문 갔을 때, 자, 이름은 김유석입니다.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인데 배송 캠프 관리부문 총괄이라고 합니다. 4년간 급여 22억 원, 연봉 따지면 한 5억 정도 넘게 받았네요. 그리고 인센티브, 주식 관련된 인센티브로 118억 원, 그래서 14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는데, 자, 박성민 씨고 이게 140억을 받아왔는데 저게 회사 동생이 저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동생의 경영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김범석 의장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범석 의장이 어떻게든지 어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쓰고 있고 계속 입장을 교묘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어떤 동생이 여기서 회사에서 수십억을 받아갔다, 뭐 인센티브까지 심지어 수령을 해갔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김범석 의장이 피해가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동생이 근무하면서 수십억 그리고 인센티브까지 꼬박꼬박 챙겨갔던 이 사태가 오히려 김범석 의장을 실질적으로 김범석 의장에게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여튼 쿠팡 관련 내일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